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특히 억울한 일 또한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또 나를 모욕하면 그 또한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 또한 그 인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비난하는 일을 가능한 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뭐 생활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복수하지 않더라도, 억울하다고 해서 복수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알아서 벌을 내리는 천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억울한 일과 또 천벌 받을 일을 분명하게 알아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한 대로 된다는 올리서의 말이 있습니다. 욕한 대로 된다. 올리서가 한 말입니다. 올리서가 누군지 아십니까? 올리서. 예, 올리서가 바로 나입니다. 나. 아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한 말입니다. 욕한 대로 된다. 아셨죠? 이 말은 심하게 남을 욕하면 그 욕이 자신의 영혼에도 각인되어 그와 같은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욕도 심한 욕 있죠. 나가 죽어라, 되져라 이런 욕을 하면 본인이 죽어요. 결국은. 아셨습니까? 일찍 죽습니다. 그런 욕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영혼은 생각이 없는 무의식이지만 뻗어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그 욕이 세상에 퍼져나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 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 이 기가 생명력입니다. 이 기가 빠져나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기를 쓴다고 하지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기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그래서 한참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피곤하다 이거죠. 이렇게 욕한 대로 그 욕이 심하게 욕하면 욕할수록 그 욕이 본인의 영혼에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욕이 세상에 퍼져나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좋은 이미지가 각인되면 좋은 일이 현실에 나타나고, 좋은 이미지를 각인하면 좋은 현실이 나타나고, 또 욕처럼 나쁜 이미지가 각인되면 나쁜 일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묘한 작용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묘한 인생의 작용은 본인이 말한 대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욕한 대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건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셨습니까? 반대로 듣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도, 욕을 듣는 사람, 욕이나 비난 아니면 모욕을 받아들여 누가 남을 욕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욕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하면 그게 영혼에 각인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그 또한 영혼에 각인되어 그와 같은 파장의 현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욕 먹으면은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화가 나요. 그럼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것이 그와 같은 파장의 현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파장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차 사고 났다. 그런 일이 왜 생겼느냐? 본인이 불러들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욕을 하거나 또 욕을 먹거나 그래서 기분 나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난 몰라요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또 모욕감을 주는 글을 매스컴이나 이메일에 올렸다면
그것을 읽는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나쁜 글을 올리고 나쁜 거에 대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하다못해 내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듣고선 막 나쁜 글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그런 글이 매스컴이나 이메일에 올라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갖다가 막 매스컴이나 이메일에다 올렸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글을 법원에 제출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걸 또 법원에다가 내서 그것도 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돈도 들어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셨습니까? 영혼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영혼이 원하는 것을 영혼 속이 깊이 박히면 그게 끌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남을 모욕하면 그 모욕이 자신의 영혼에 각인되어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이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퍼 하는 사이퍼는 틀리지만 어쨌든 본인의 영혼 안에 각인되면은 그것이 현실에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고 덤덤하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막 욕을 했어. 심하게 비평하고 모욕적인 말을 썼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욕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긴 봤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이 불교 용어에 인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욕. 다음번이 아니고 그 다음 주 강의 때 인욕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인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온갖 모욕을 참고 용서하며 마음의 동의 없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용에 인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인욕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해도 그걸 그냥 용서하며 마음의 동의 없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욕이에요. 아셨죠?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전혀 마음의 동료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남의 일 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면 그 모욕은 더욱더 크게 작용하여 욕한 당사자가, 그래서 욕한 당사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욕한 당사자가 일찍 죽거나 아니면 크나큰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많이 당한 사람이 거기 화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보면 보세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찍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욕한 사람이 10명이야. 그런데 나중에 욕먹은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 욕먹은 사람은 알죠? 왜냐면 10명이 다 죽었으면 나 때문에 죽은 거죠. 저기. 아셨습니까? 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습니다. 뭐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다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욕한 당사자가 일찍 죽거나 아니면 크나큰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심정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심정을, 덤덤하게 반응하는 심정을 반사 사이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퍼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욕을 내가 먹으면 사이퍼가 나한테 오는데 내가 욕 먹지 않고 덤덤하게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흉폭이 돼가지고 당사자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반사 사이퍼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충격이 모욕을 준 사람한테 되돌아가 더 큰 불행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는 용서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나는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더 큰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천벌입니다. 아셨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 억울하면 천벌을 내려라 하는 천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덤덤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더 크게 증폭해서 욕을 한 사람한테 되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입자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입자니까 여러분이 입자가 커져서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고. 이렇게 현실 입자의 세계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죠.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것은 파동의 세계입니다. 우리 마음은 파동의 세계예요. 근데 마음 있죠? 시체 가린 다음에 다 있어요. 그럼 그건 파동의 세계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입자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실로폰을 앞에 놓고 저 실로폰에 앞에 노란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 연두색 부분 안에 지금 가루가 들어져 있죠. 자, 그 위에 담뱃가루 같은 것을 뿌려놓으면 저렇게 뿌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피아노를 칠 때 예를 들면 저기 도레미파솔라시 라하고 시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옆에서 치는 거예요. 건반을. 라나 시를 치면은 시를 치자 그러죠 이거예요. 시를 치면은 연두색 위에 있는 그 담뱃가루가 떨어집니다. 흩어집니다. 옆에서 피아노를 칠 때 그 피아노 파장의 음이 실로폰 위에 놓여있는 저 담뱃가루를 떨어뜨립니다. 흩어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탁 떨리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피아노의 음이 같은 파장인 실로폰 위의 가루를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실로폰에 피아노의 음이 피아노 솔라시 라 하고 치면은 노란색이 떨리고 또 시 하면은 연두색 위에 있는 것이 떨려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게 떨리는 것이. 근데 그게 떨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피아노의 음이 같은 파장인 실로폰 위의 가루를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장은 같은 파장의 현실과 공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물체인 것 같지만 이것도 다 나름대로 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파장을 이것들이 지금 공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내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이퍼는 이렇게 같은 파장의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세상 물체가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 물체의 그 파장을 여러분들이 현실에 불러들이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의 파장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그 마음과 같은 파장의 세계는 지금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세상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덤덤하게 사는 사람은 인생 또한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지내지는 것입니다. 무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상시에 남을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은 삼가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은 삼가하고 남을 칭찬하거나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은 적극 추천하여 그와 같은 파장의 세계에 살도록 하십시오. 남을 욕하지 말고 남을 기분 좋게 해주고 칭찬하는 일은 기분 좋게 해보세요. 그럼 상대편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본인도 기분 좋아요. 남을 칭찬하면. 아셨습니까? 칭찬과 기분 좋은 말은 듣는 상대방 역시 좋고 하는 본인 또한 좋아 두 사람 모두 행운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성현들이 그러잖아요. 남의 잘못하는 것을 모욕하지 말고 칭찬 주지 말고 잘 칭찬하면서 끌고 가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본인 우라통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현이 되려면 그렇게 성현애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아직 좀 모자라요. 너무나 자,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면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은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좋고 또 인생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속의 액체, 즉 피도 액체죠. 그런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수분이 여러분들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고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액체가 육각수로 변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육각수로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입니다. 이른바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수는 뭐가 장수하느냐? 단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 육각수가 많으면 장수하는 겁니다. 육각수가 영원히 변치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는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샘플 있죠? 이 북을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김일성이는 물 위로 걸어 다녔대요. 김일성이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걸 정책으로 삼으니까.
그러나 거짓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세상에 드러나, 끝내는 거짓이라는 게 세상에 드러납니다. 세상에 드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짓은 끌어올 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험한 끌어오지 실질적인 걸 끌어올 수가 없어요. 거짓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중국도 망해가고 있고 이북도 망해가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지금 제일 빨리 달리는 게, 앞에서 열심히 달리는 게 지금 이북이죠. 거의 다 이미 망했어요. 망한 게 지금 존재한다는 자체가 지금 신기할 뿐이죠. 나는 그 비밀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냐? 거짓말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쟤네들은. 정책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 충실해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 마음에 새겨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 정당이 따로 있잖아요. 거짓말 정당. 예.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 몰라요 그거. 거짓된 마음으로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결국 천벌을 받듯이, 거짓된 마음으로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결국 천벌을 받듯이 세상 현실은 이렇게 진실만 통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진실된 파장과 진실된 입자만이 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각을 영혼 속에 간직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는데, 영혼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의 영혼 속 안에 행복과 풍요가 들어있으면 겉으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뜯어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매달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먼저 본인이 풍요로우면, 이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은 먼저 본인이 즐거워야 됩니다. 본인이 즐거워야지 보는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본인이 잔뜩 고민하고 앉아서 입만 가지고 웃기려고 그러면 안 웃어져요. 그게 상대편에 전달이 안 돼요. 그게 공산주의가 하는 식이다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겉으로 입만, 말만 그래요. 실제로 안 그렇고. 그러니까는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